자, 제이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준이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어제도 주가가 올라 들어갔고요. 이건 대놓고 지금 작전하는 형태의 종목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뉴스가 자, 지금 이 전환사채, 증자 이쪽에 정정 공시들이 쭉 나왔고요.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서울경제 같은 데서는 아주 대놓고 이건 뻘짓거리 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중계하듯이 이게 지금 부동산업이 0.39% 내리고 0.30% 이게 지금 뉴스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걸 갖다 드립다. 부동산업이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런 걸 하면서 전부 제이준을 관련 종목으로 달아가지고 이렇게 도배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경제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죠. 자, 이런 짓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종목에 지금 여러 놈이 걸쳐진 걸로 보이는데요. 이건 아주 노골적인 무자본 M&A 작전주의입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드렸고요. 자, 앞에서도 여러 번 계속해서 저희가 근래 강조를 드리는 것처럼 작전복으로 지금 올라 들어가는 종목들 굉장히 많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당기겠다라는 종목들은 들어가서 이용은 하셔도 돼요. 자, 이용은 하셔도 되는데, 그래서 세력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당기겠다 그러면 들어가 가지고 먹고, 그리고 먼저 세력보다만 먼저 나와라 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사에서도 이런 뻘짓거리를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강제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뉴스는 없습니다. 올라 들어가는 뉴스 전혀 없고요. 앞에 나왔던 거 요거 전환사채권 발행 정정 4건입니다. 4건. 그래서 이게 지금 저도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 왜 똑같은 내용을 4건씩이나 지금 왜 다 내용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거 납입일 변경이죠. 뭐 가격하고 다 똑같습니다. 모든 내용이 다 똑같아요. 안에 있는 거 똑같은 걸 4개를 지금 4개를 이렇게 공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유상증자 결정 역시 마찬가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3개를 다 열어보면 내용이 다 똑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숫자 그대로 되어 있고 납입일 변경 까지 똑같죠. 그 다음 거 내려가도 똑같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거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의 정정 결정이 4개, 전환사채가 4개, 유상증자 결정이 3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헷갈리게 딱 좋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의심스러운 종목이라 그런 게, 자, 이거 공시 시스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환사채 발행 결정이나 증자 결정 같은 경우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래소 신고 의무사항, 주요사항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자, 올라 들어가서 보자. 이거 왜 이렇게 헷갈리게 되냐라고 하면, 자, 정정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정정은 쭉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정정되는 거 이렇게 쭉 나오죠. 쭉 나와 있는데 본 공시가 없어요. 본 공시가 없죠. 자, 3월 27일 날 공시되어 있다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없잖아요. 본 공시가 없이 증자 결정의 정정만 나옵니다. 전환사채 발행은 아예 본 공시가 아예 없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본 공시가 없이 지금 증자 결정, 정정 결정만 나오고 있으니까 또 그것도 똑같은 내용으로 하니까 헷갈리죠.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요. 본 공시가 애초에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실수입니까? 실수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 실수라고 봐야 됩니까? 고의로 봐야 됩니까? 이거. 정정 결정만 있고 본 공시 자체가 없습니다. 자, 이래서 내용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게 어떤 내용으로 구조가 구성이 되느냐라고 하면요. 자, 내용 자체는 지금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우선 증자, 전환사채도 똑같은 날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 하나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증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종목이 올라 들어온 날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요. 자, 이건 출발 스타트 상한가 끊었던 게 여기 이날이죠. 3월 27일입니다. 3월 27일에 상한가를 뚫고 들어왔는데 일단 본공시 내용 자체가 없고요. 증자 결정이 발표돼 가지고 올라온 건 3월 28일 아침이죠. 3월 28일 아침에 3월 27일까지 뉴스 없고요. 3월 28일 아침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본공시가 없죠? 앞에 있는 거 물론 3자 배정 전환사채 같은 경우도 여기서 전환사채 들어가도 똑같습니다. 구조가 지금 완전히 똑같은 거니까요. 하나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가서 보시죠. 이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정정 쭉 이렇게 등장하는데, 자, 앞에 이렇게 나와서
역시 마찬가지 3월 28일 아침에 이렇게 발행이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쭉 나와 있다라는 얘기죠. 헷갈리게 돼 이렇게 딱 좋은 구조로 됐어요. 다시 증자로 되돌아 보고요. 이게 지금 이게 웃기는 게 본공시 자체도 우선 안 나와 있죠. 이거 왜 이랬을까요? 증자 결정이 되는데 공시가 안 돼요? 증자 결정은 그것도 증자 결정이 한두 개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증자 결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증자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자 100억 규모 증자 그렇죠. 주식수 다 똑같아요. 324만 1491주 신주 상장일 5월 16일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은 메타엑스 1호 조합 대상으로 324만 1491주 딱 금액 똑같고요. 요거는 이제 신주 상장일이 9월 5일로 되어 있고요. 또 나오죠? 또 똑같은 메타엑스 대합으로 똑같은 규모 9월 12일 자 이게 또 똑같은 메타엑스 조합으로 똑같은 종류 그러니까 주식수 대상 주식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대상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금액으로 했는데 납입일만 조금씩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4개를 동시에 발행을 한 거야. 같은 사람한테 4개. 그리고 이 증자 앞서 보시던 전환사채 같은 경우도 4건이죠. 요거는 이제 금액이 300억입니다. 같은 대상으로 해서 100억짜리 4개 그리고 A를 상대로 해서 메타엑스 조합을 상대로 가지고 100억짜리 4개를 같은 날 동시에 발행. 그러니까 이게 최초에 저 공시 상태가 있었으면 이게 헷갈릴 이유가 없죠. 8개 쫘라락 차례대로 나올 테니까. 요렇게 된 상태로 이렇게 동시에 발행을 했어요. 자, 동시에 발행을 했는데 이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쭉 내려가서 보면 이 인수를 자 100억짜리를 앞에 나온 것처럼 100억짜리로 4개 즉 400억을 한 겁니다. 400억. 이게 400억이 들어간 건데 400억을 이렇게 차례로 인수를 하겠다라죠. 400억을 주고 인수를 하겠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324만짜리로 4개를 한다 그러면 4번을 하게 된다면 이 수량이 1300만 주가 되는 겁니다. 324만 주 곱하기 4 하면 1300만 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이중 코스메틱이 기존의 주식수가 총 400만 주였어요. 400만 주. 그러니까 이제 3자 배정으로만 1300만 주가 들어오는 거고요. 제이준의 시가총액이 지금 940억이 들어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250%가 올라들었습니다. 즉 증자가 발표되기 전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게 얼마 되는 거죠? 300억이 안 됐단 얘기죠. 그렇죠? 지금 올라 들어온 게 250억이 올라 들어왔으니까 이 출발 당시에는 시가총액이 300억도 안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시가총액이 300억도 안 되고 내리 적자만 보고 있는 회사 이전에도 계속 적자였었고요. 올해도 적자인 올해는 매출액이 36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주가 잘 나가는 거하고 이 회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던 회사죠. 이런 회사에 400억을 시가총액이 300억도 안 되는 회사에 3자 배정으로 400억이 들어오고 전환사채로 300억이 들어오고 700억이 들어오는 겁니다. 뭐 엄청난 걸 봤을까요? 예, 이 종목한테서 뭐 대단한 우리가 뭐 이제 긍정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얘한테 뭔가 대단한 뭐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근데 문제는요. 그래서 최대 주주 변경되는 거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지금 나오게 될 텐데 이걸 가지고 뭐 탑업이는 뭘 하든가 시설 투자를 한다든가 뭐 이런 쪽의 얘기들은 전혀 아니고요. 운영 자금이에요. 운영 자금을 확보 목적으로 400억이 들어온다? 좀 희한하죠. 운영 자금 목적으로 해가지고 400억 전환사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운영 자금 목적으로 해가지고 400억을 들어가는데 400억을 넣어서 이 회사를 인수하겠다라고는 이 메타엑스 조합 1호 조합이 1호 조합이죠. 1호 조합이고요. 아래쪽에서 내려가 보면 콩 데이비드 뭐 저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경 데이비드스라고 해야 됩니까? 네? 이거 혹시 예전에 저 경씨 걔네들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경씨 부자 걔네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콩으로 읽을 수도 있고 경으로 읽을 수도 있죠. 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식품의 경씨 부자 유명한 인물들이 있죠. 자, 아래 내려가서 보시죠. 아래서 내려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적이
자산 총계 200만원, 자본금 200만원, 자본금 200만원짜리 회사가 제이준을 사기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1호조합이죠. 새로 만들어진 딱 2명 있어요. 투자자, 출자자 2명. 여기 데이비드하고 검은머리 한국으로 보는 이 인간하고 그 다음에 안민호라는 자하고 딱 2명이서 각각 100만원씩 냈다는 얘기네요. 자본금이 200만원이니까 100만원씩 투자해가지고 자본금 200만원짜리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지금 400억을 돈을 내가지고 회사를 사겠다 이거죠? 무자본 M&A 이겁니다. 무자본 M&A 작전 세력이 노린다. 무자본 M&A 그래서 맨날 막혔다는 거 이거 아닙니까? 딱 봐도 답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서는 그래서 주가 이렇게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다 누른 거예요. 계속 연기 들어가는 겁니다. 동시에 같은 날 발행이 됐던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건도 납입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연기 되는 거고요. 4건 모두가 다 100억짜리 3개, 2개, 50억짜리 2개, 4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죠. 똑같이 연장 5,000원입니다. 지금 주가 11,700원 지금 들어가도 역시 더블을 먹고 있는 거죠. 지금 들어가도 더블 먹어요. 계속해서 연장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저 앞쪽에 전환사채를 들어갔다라고 하면 최초 쪽에서 최초 정정될 때 4월달에 정정이 될 때요. 이때 최초에 전환사채 발행됐을 때 이쪽 같은 경우 보면 이거 얼마입니까? 전환가격이 3,689원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11,000원에 들어왔으니까 200%가 넘는 수익을 보이는 겁니다. 안 들어와. 근데 이거 왜 안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다 지금 안 들어오고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죠. 연기.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렇게 계속 적자나면서 지금 자본금도 계속 까먹고 있는 계속 적자나면서 계속 까먹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까먹고 있는 이 한계 기업에 증자 400억 들어가고 전환사채 300억이 들어간다라고 한 것 중에서 실제 실행이 된 건 딱 하나 있는 겁니다. 최초 거의 증자. 자, 다시 증자로 들어가 보면요. 지금 연장에서 지금 납입일 연기 계속 돈 안 내고 연기 되고 있어요. 이제 계속 연기 똑같죠. 금액은 숫자가 다 똑같아요. 이거. 최초 3월 27일 똑같은 날이고요. 공시가 없습니다. 324만 1491주 324만 1491주 324만 1491주 그 중에 한 개만 실행이 돼가지고 최대 주주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이 무자본 자본금 200만원 밖에 안 되는 회사가 100억을 어디서 당겨서 차입으로 당겨 들어와가지고 이거 집어넣고 그리고 돈이 왕창 들어오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나가리 시켜버리면 끝이죠. 그렇죠? 계약 해제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돈 안 내고 그러면 이건 나가리 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지고 돈이 왕창 들어오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헷갈리게, 그렇죠? 이건 의도적으로 헷갈리게 만들려고 이렇게 작성을 한 거죠. 얘가 의도적으로 요거 하나뿐이라면 몰라도 증자 하나뿐이 몰라도 이게 전환사채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전환사채 같은 경우도 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구조가 똑같은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지금 방금 전에 나왔던 그 증자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같은 경우도. 그래서 똑같은 날짜로 지금 똑같이 11월 26일 똑같이 연기가 되고 있고요. 다음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 애초에 발행된 것도 3월 27일 똑같은 날이고요. 그래서 일자도 나머지 당연히 다 똑같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똑같이 나가는데 여기 들어오는 주체를 보게 되면 여기는 다른 조합이에요. 앞에 있는 건 이제 메타X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BH인데 여기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기타 자금, 운영 자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운영 자금으로 700억, 시가총액이 300억도 안 되는 회사가 운영 자금으로 700억이 들어온다고? 이 한계 기업에? 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누가 인수를 하냐라고 하면 이거 왜 안 나오냐?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네 개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운영자금 기타 BH1호 조합 대상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뭘 열어봐도 다 똑같습니다. 아까 그 메타 X1호 조합이었고요. 여기 BH1호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구조가 똑같이 두 사람이고요. 2인 구조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똑같죠? 딱 두 사람 50% 같죠? 자산 총계 200만원, 자본금 200만원, 각각 100만원씩 내는 상태. 똑같죠? 케이스요. 바뀐 건 사람 이름만 바뀐 거예요. 사람 이름만 바뀌어 있고 회사 이름만 1호 조합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에 실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페이퍼 컴퍼니 조합 200만원이 제대로 된 회사입니까? 200만원? 100만원만 내면 되는데 여러분도 이거 할 수 있네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 이거 무자본 M&A예요. 이런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1호 조합 새로 즉 여기서 한 건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체는 유상증자에서 실행을 했던 메타X가 1호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돈이 300억이 더 들어온다. 앞에서 메타엑스에서 400억 들어오고 저기서 300억 들어오고 시가총액이 200억 밖에 안 되는데 새로 투입되는 자금이 700억이 그래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새로 들어와가지고 최대주주 변경되고 이런 형태의 거 수없이 많이 들었던 케이스입니다. 이제 새로운 종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형태는 이거 앞에 연구된 것처럼 이 잡주들 이런 형태로 작전한다라는 거 이게 25년째 지속되고 있는 거라고 수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런 잡주들 분석 드릴 때마다 이 내용 설명드렸잖아요. 3자 배정, BW 똑같은 케이스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 없는 게 요겁니다. 과거의 케이스는 감자 필수 들어갔었고요. 상호 변경 필수로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종목에서 나온 종목은 상호 8번 바꿨었죠. 8번. 어제 등장했었던 개잡주 어제 하나 나왔었지 않습니까? 어제가 우리가 분석을 해드렸던 엠젠솔루션. 그러니까 엠젠솔루션 같은 거 회사명이 8번 바뀐 회사잖아요. 자, 저기 코스피의 아센디오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가지고 회사명 9번씩 이렇게 바뀐 회사들.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필수적으로 들어갔었는데 최근에는 선택사항입니다. 왜냐면 지금 한계급들이 감자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요. 상패를 안 시키잖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제이준 같은 경우는 코스피 있기 때문에 또 코스피는 아예 해당이 안 되고요. 코스닥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감자 나오죠. 빌리언스 같은 종목들 무상 감자 나오면서 그거 가지고 다시 올라 들어가고 이게 계속해서 똑같잖아요. 최대 주주 변경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타법인 출자 취득이라든가 신규 사업 진출이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주가 올려놓고 그리고 세력들 먹튀 나가고 남은 개인들은 폭망하고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우리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뛰어들어서 노골적으로 당기자는 구간에는 같이 들어가서 먹고 먼저 튀자. 그래서 만세 이러고 제가 새로 써놓은 겁니다. 지금 딱 이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케이스에 들어가는 거 이 구조인데 이 구조에서 지금 완전히 새로운 유형이 등장한 겁니다. 이런 케이스로 작동된 작전은 지금까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자본의 지금 변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한꺼번에 같은 대상을 상대로 가지고 4개의 증자 그리고 4개의 전환사채 이렇게 발행해 놓고 그 중에 한 개만 실행을 시켜 가지고 다 같이 올라되면 안 되죠. 그럼 주가가 못 올라 들어가잖아요. 의구심이 심해지잖아요. 의구심이 심해지니까 한 개는 실제로 어떻게든지 당겨 가지고 빌려서 나오는 건 가능하니까 주가가 이미 이렇게 올라 들어갔잖아요. 애초 처음부터 설계돼서 올라 들어가는 거니까. 처음부터 지금 설계한 상태로 올라 들어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올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같은 경우라 그러면 앞서서 보신 것처럼 최초 단계에서 이미 200% 이상은 벌써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 200%.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어디서 패느냐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친다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이거 나오고 있는 거는 이게 증자가 연기되고는 그리고 연기되고 그리고 슈팅 들어갔죠. 이번 같은 경우 26일날 그러니까 납입일까지 돼가지고 납입일에서 납입이 될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눌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연기시켜버리면 다시 2개월 동안의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개월 동안 다시 주가를 더 끌어올려가지고 좀 더 헤쳐먹고 고가에서 팔겠다 라고 하는 이런 수작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친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증시 자체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인다 그러면 11월달 가서 이런 거를 또 한 번 할 수도 있죠. 11월에 가서 똑같은 논리 친다 그러면 11월에 가서 또 한 번 할 수도 있긴 있어요.
현재 상황이 그대로 지속이 된다면 말이죠. 그럼 11월 달 같은 경우도 다시 2달 연기 11월 26일 근처에 들어가면 주가 눌려 들어가게 되고, 그럼 거기서 다시 또 1월 달로 연기, 그리고 또 당기게 되면 또 올라 들어가는 뭐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 현재 상태로 보게 되는, 자 보신 것처럼 지금 이 위치가, 지금의 이 위치 자체가 저 아래쪽 이 제이준이 완전히 개망 폭망 라인에 들어가면서 갭으로 폭락이 나왔던 여기를 지금 메꾸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메꾸고 들어가고 있죠. 그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이거 노골적으로 일단 여기까지는 당기겠다라고 작정한 케이스로 봐야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이 종목을 홀딩하면 안 되는 형태예요. 그러고서 여기에서 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시면 결국엔 피눈물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작전이잖아요. 이거 대노.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거 자본금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그리고 실제로 들어올 의사가 있다면 벌써 들어왔죠. 벌써 들어왔지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문이야.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 것처럼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0억도 이것도 다 스스로 당긴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돈 빌려가지고 차입시켜서 무자본 M&A라는 거 이게 그잖아요. 자기 돈 아니고, 그래서 돈 빌려가지고 전주를 끼고, 그렇죠? 작전에서 흔히 나오는 전주를 끼고 들어와가지고 헤쳐먹고 논아가지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이제 살짝 눌렸다 도는 케이스로 보게 된다면 요선이죠. 만원선 1차 11,000원선 만원선 요 정도 자리 위에 들어갔다가 눌렸다 다시 이렇게 지그재그로 도는 형태라 그러면 이 두 개 자리인데요. 11,000원은 조금 너무 무거운 자리인 것 같고요. 앞쪽에서 딱 라운드 넘버인 만원 초반 정도 지역이라 그러면 또 다시 잡아당기는 형태에 넣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잡아당기는 강도로 봐서는 이 선이 아니라 11,000원 선 정도, 그래서 이제 딱 절반 나누게 되면 되죠. 그러니까 1,600원에서 11,000원 구간 정도 되겠네요. 요 정도 자리에서 다시 또 이런 식으로 감아서 돌려서 치게 된다라고 하면 단타로는 들어갈 수 있다. 잡히게 되겠죠. 지금 뭐 저평가고 밸류에이션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고 일단 무조건 세력 들어오면 장땡. 이거 지금 매일같이 얘기 들고 있는 거잖아요. 세력 들어오면 장땡. 단 어떻게? 한계는 인식하고 뒤집어 쓰지 말고 먹고 나와라 입니다. 이 종목의 코스닥이라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될 텐데, 다행히도 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 혹은 노리 보신 분에 대한 대단히 다행스럽게도 얘는 코스피 종목입니다. 퇴출 안 됩니다. 뭐 횡령 배임 같은 이런 대형 사고가 나오지 않는 한 퇴출이 안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작전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케이스 같으면 사실상 이미 회사의 모든 권한은 이쪽 애들한테, 작전 세력한테 벌써 다 넘어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렇게 한계 기업 같은 경우에 누가 들어와가지고 해서 팔고 해먹고 나갈 수 있으면 장땡인 거지. 없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기존에도 이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주 해쳐먹자고 지금 작정하고 들어가 있는 거고요. NSE&M 같은 경우 14.55%, NSE&M 같은 경우도 그래서 후발로 지금 오르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종목이라 가지고 상패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상패 되려면 횡령 배임 같은 경우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작전 진행 중에는 횡령 배임이 안 될 테고, 그러니까 일단 상패 걱정은, 돌발적인 상패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얘네들 팔기 전에만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뭐 지금 작전주가 얘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작전폭 형태 중에서는 가장 노골적인 작전주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노골적인 작전주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단타도 해먹을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계들 잘 하시고 나중에 가가지고 뒤늦게 먹어가지고 야 얘가 뭔가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게 돼가지고 또 가만히 들고 계시면 개박살나죠. 다 퇴해버리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번 올라 들어갈 때 이런 데서 물려버리게 된다라면 그 다음에는 아무리 좋은 시장이 나와도 화장품주가 업황이 좋은 거하고 이 종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얘 마스크팩 회사야. 마스크팩. 돈 벌 것 같습니까? 그러면 지금 얘가 다른 거 나와가지고 뭐 새로운 걸 뭐 만들어낼 만한 새로운 거 만들어낼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애초에 투자조합이라는 존재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 들었잖아요. 투자조합이 경영을 해가지고 회사를 크게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투자조합이에요? 아니에요. 투자조합은 이렇게 작전해가지고 먹고 나가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는 대처럼 무자본에 자본금 200만원 밖에 안 된 이제 막 만들어진 투자조합이 이게 제이준 코스메틱을 인수를 해가지고 얘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살려가지고 얘를 한번 키워보겠다? 가능성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작전이 들어가지고 당기는 동안에 단타로 매일 단타 형태로 하시면 돼요. 올리는 날과 이것도 똑같죠? 오르는 날과 내리는 날의 구분이 아주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양봉으로 나오는 날 들어가서 먹고 나와버리고 음봉 나오면 그냥 때려 팽개쳐버리고 이런 형태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만 이제 이 위쪽에서는 무작정 따라 들어가게 되면 위험하게 되고 홀딩하게 되는 경우는 피눈물이 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이준 코스메틱이었습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이런 종목들도 뭐 들어가서 이익을 낼 수는 있어요. 우리 오르고 있는 24명의 전문가 중에 또 요런 종목들만 전문적으로 단타 치고 들어가서 수익을 내주시는 전문가 분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을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내는 이게 코끼리 아저씨 같은 분도 있고요. 그리고 재료 나오는 종목들, 재료 전투방, 앞에 얘기 드렸었죠. 그 네이버가 두나무와 합쳐진다라고 하는 뉴스를 누구보다도 빨리 가장 빠르게 종목 뉴스를 찾아내서 올려주신 덕택에, 그래서 이분이 올려주신 거 그거 보고 네이버를 다시 분석에 들어가서 그날 같은 경우 천재 리더님이 먼저 이거 좀 심상치 않다 그래서 분석을 해드리고, 근데 뭐 이유가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유 아니냐라고 이렇게 추정을 했었죠. 추정을 했는데 그 뒤에 제로존트님이 바로 뉴스 찾아가지고 그거 보고 그래서 이건 진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따라 사라 하고 이렇게 추천이 나갔었죠. 이런 분들 제로존 매매방, 테마주 매매방 이렇게 종류별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주들 같은 경우도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이런 세력 급등주 같은 경우도 알아서 잘 껴들어서 먹고 잘 빠져나오는 이런 형태의 매매를 하기 때문에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도움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잘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